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뭐 각설하고 어제는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못했고요. 어쨌든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무실 좀 옮기려고 하는데 이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직접 나가라고, 저번에 나가달라고 뭐 얘기를 하더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뭐 해결해야 되는데 골치가 좀 아프네요. 네. 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6월 개강 예정인데 6월 개강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다 보는 날이에요. 네. 자, 이게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노출을 좀 시키려면은 이제 광고 뭐 이런 거 해서 뭐 해야지만 노출이 잘 된다 그래서 해야긴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구독자는 대래 줄어들고 있고, 좀 하여튼 맘대로 제 생각한 대로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뭐가. 예. 자, 차트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코인 뭐 어제 그저께 코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좀 어쨌든 좀 변화가 뭐 크게 있지는 않지만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 뭐 요 자리 안 깨는 게 좋다는데 깨긴 깼어요. 깨긴 깼는데 뭐 마지노선은 깨지는 않았고, 그죠? 네, 마지노선 깨지 않았고 일단 뭐 쉽지는 않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에너지가 완전히 기울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5월 10일 정도 됐잖아요. 근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상방 쪽으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줬는데, 만약에 반등을 줬는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못 올라가고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빠지면 이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잠시만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꼭 받아야 되는 전화여서 잠시 제가 녹화를 중단하고, 전에는 이게 녹화 중단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자리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결국은 마지노선 자리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도로 다 토해내는 거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완전히 깨진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힘들어요. 지금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꺾인 상태는 아니고 좀 좋지는 않다. 예,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하락 쪽이 완벽하게 지금 유리는 하지만 뭐 완벽하게 기울었다, 뭐 이거는 하루 정도는 최소한 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뭐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추세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간단히 볼게요. 도미너스 차트 보겠습니다. 도미너스 차트 지금 뭐 비트코인이 좀 빠져 있는데도 그렇게 뭐 많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상외로 알트들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알트들은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조금 더 좀 이번에 좀 아리까리하네요. 좀 제 판단이. 뭐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정도만 한번 보면요, 이더리움도 반등을 줬다가 지금 저점 뭐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간단히 봤고요. 자, 다음은 해외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루드 오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상단 저항을 이제 제가 이제 반대매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반대매매 나왔으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요 상단의 저항 그리고 이 추세의 저항을 받고 잠깐 밀렸었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살짝 뚫은 상태예요. 살짝 뚫은 상태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주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주면 뭐
이거 내렸던 거는 여기에 올라갔던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급 영향으로 올라갔던 수급 조절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후유증을 일단은 마무리하고 일단 이제는 또 새로운 어떤 추세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위적인 오른 거에 대한 후유증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추럴가스. 자, 내추럴가스도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던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흐름 뭐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저점을 안 깨고 반등 시작했고 뭐 요 추세대에 걸리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문제는 변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푸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뭐 이 가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봐야 되는데 뭐 이게 유럽 쪽하고 연관이 많고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뭐 이걸 뭐 확정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도 조금은 이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어렵네요, 그죠? 예, 어려워요. 예. 자, 뭐 일단 그렇고요. 예. 그리고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 자, 골드는 지난번에 이제 좀 상단 최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일단 서서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이 추세대를 안 깨고, 그죠? 안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단 저항, 여기를 어떻게 이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느냐.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신고가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 저항받고 만약에 떨어지면서 이 추세 깨지면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판단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자, 다시 녹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좀 버튼이 좀 이상하게 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녹화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골드는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는 뭐 조금은 골드보다는 조금 확실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현재 위치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골드보다는 조금 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더 자신감이 있는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추세가 깨지면 지금 그은 이 추세가 깨지면 일단 뭐 다시 한번 추세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자, 구리는 뭐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가 일단 반등 주고 다시 요 추세대 저항을 맞고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뭐 말들이 많으니까 지금 뭐 경기에 대한 얘기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응을 짧게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아직까지도 일단 방향성을 설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해외 선물 봤고요.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보다는 먼저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일단 뭐 저점은 안 깨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버티고 반등 줬죠, 그죠? 이 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반등 줬어요. 근데 뭐 고점을 막 돌파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자신감이 없는.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도 뭐 얘기들이 뭐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겨났고, 뭐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원달러. 자, 원달러는 지금 보시면 추세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게 딱 보이는데 요 추세에 매달려서 지금 외줄타기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갭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완전히 이렇게 막 다시 튀어 올라가기 전에는 결국은 이게 좀 깨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글쎄요, 달러 인덱스 움직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요 추세대는 깨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추가 조정, 그래서 한 1,300원 살짝 깨는 정도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내려온 다음에 이제 이전 저점을 깨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IC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네, NIC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원앤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그죠? 예. 지금 보시면 원앤 차트가 이렇게 큰 변동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냥 등락만 조금씩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환율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로. 자, 유로는 이제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신고 내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뭐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박스권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뭐 하단이 깨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요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저는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파운드화는 뭐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일단 저항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긴 했는데 제법 강하게 일단은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자, 일단은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봐도 이 자리만 뚫리면 이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파운드화 같은 경우엔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해 봐도 아무래도 달러 약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미국 10년물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자, 이거는 뭐 시간 차트로 이렇게 좀 보면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뭐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들리고 있고, 그래서 뭐 섣불리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뭐 쉽게 인하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반등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자,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 자, 그리고 한국 10년물 금리 여전히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관건이죠. 다음 금리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봤고요. 미국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딜레이 차트인데 뭐 장 끝났으니까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 다우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 상단 추세 뚫었다가, 그죠? 예, 상단 추세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소강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뭐라고 딱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죠? 예. 조정이 또 온다, 뭐 아니면 돌파가 된다, 뭐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예. 자, SPX, 예. S&P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갖다 이제 좀 약간 추세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변경해 놓으면 뭐 이 추세까지 만약에 깨지면 뭐 조금은 하락적으로 기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스닥 종합지수 뭐 많이는 안 내려왔어요. 상단에서, 그죠? 살짝 저항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100 차트, 나스닥 100은 여전히 세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뭐 몇몇 약한 종목들, 뭐 예를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줬다가 또 어제는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저께 급락한 이후로 뭐 소강 상태 정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빠질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자, 애플 차트는 살짝 깨졌었는데 다시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었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 크게 이 추세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정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이제 상단에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AMD 강하게 올라왔네요, 그죠? 예. 깼다가 추세대를 깼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직전 고점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자, 메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점에 대한 저항,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메타는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추세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뭐 보정을 해줘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흐름상으로는 그냥 끝났다 정도, 시세는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전히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상단을 이렇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뭐 여기 살짝 이 트렌드에 트랩을 보이면서 올라갔고요. 이게 깨지진 않았어요. 깨지진 않았고 완전히 깨지진 않았고 다시 반등을 줬는데 상단 추세에 살짝 걸린 모습,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뭐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올라가고는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 구글은 뭐 상대적으로 좀 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강세 패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제일 많은 테슬라. 테슬라는 보면 이제 갭 하락했었던 구간을 아직 돌파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갭 구간을 살짝 건드렸다가 올라온 상태이고요. 위쪽의 갭 자리를 살짝 뭐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채우고 지금 반락한 상태. 어제는 좀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서는 살짝 반등을 또 주고는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게 시간에 반영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중요한 지지권 안으로 다시 회복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엔비디아 뭐 그냥 갈 자리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흐름이. 자, 스타벅스 급락 이후에 반등을 조금 줬고 다시 반락하는 모습. 뭐 이건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여기 단기 고점이 나온 거고 흐름이 이제 큰 트렌드 안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라부, 여러분들 많이 매매하시는 라부, 일단 뭐 다행스럽게 저항을 보였었지만 뚫고 올라간 상태. 자, 뭐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그래도 힘을 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참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변동성도 크고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좀 최근에 못 봤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나온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네요. 그죠? 자, 다음에 제가 이렇게 코드를 알아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자, 코스피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이렇다 할 자신있게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좀 더 처질 수 있는, 지금은 뭐 아주 초단기 추세를 지키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깨진다든지 초단기 추세가, 분 차트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0분 차트 정도에서 보면 30분 차트에서 보면 이 초단기 추세를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초단기 추세 하라 하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런 추세. 어제도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줬었고, 그죠? 근데 지금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살짝
그 추세대에 걸려 있는 모습. 지금 하는 거 보면 깨지긴 깨질 것 같아요. 지금 모르지만 깨질 확률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이 좀 처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코스닥. 코스닥은 뭐 굉장히 이미 뭐 먼저 깨졌죠, 그죠? 먼저 깨졌고 반등 주고 깨졌다가 반등 주고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전저점 깨지면 코스닥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뭐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2차전지 배터리 아저씨 발 2차전지의 그 좀 어마어마한 오버슈팅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저점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이냐. 이미 에코프로 BM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깨져 내려오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아직까지는 조금 버티고는 있는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봐야 되겠죠. 일봉 보시면 아직 뭐 이 안에서 잘 놀고는 있는데 조금 뭐 애매한 스탠스. 자신이 없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죠? SDI도 많이 쳐졌는데 어제 이 저점을 정확하게 지키고 반등을 꼬리를 달고 올라왔었어요. 오늘도 좀 올라왔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그죠? 자, 에코프로는 보시는 바대로 요 추세 되돌림을 정확하게 주고 빠지고 있는데 직전 저점 아직 안 깼어요. 근데 그 반면 에코프로 BM은 추세 깨고 나서 되돌림 주고 빠지면서 왼쪽 저점을 깨뜨렸다. 그래서 좋지 않다. 더 사이클이 지금 빠르게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직전 저점 지키고 반등 주고 있는 모습. 그래도 뭐 나름 양호한 거죠. 나름 양호한 거. 이것도 이제 순서를 좀 제가 이렇게 좀 바꿔놔야 되는데 시총 2위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뭐 실적 뭐 여기 추세 돌파한 이후로 좀 조금은 그래도 이제 탄력이 좀 뭐 붙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그래 봐야 뭐 일단 이쪽 고점 라인에서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어찌됐든 흐름상으로는 지금 점진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도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을 한 15%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 포스코 개인들만 너무 많이 사가지고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LG화학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지금 SDI하고 비교했을 때 좀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 일단 단기 추세 돌파하면서 일단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좀 강한 반등을 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 강한 반등 줬으니까 일단 조정을 하면서 뭔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자리를. 처져 있던 걸 돌려내긴 했는데 이게 진짜냐 돌려놓은 게 진짜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는 이제 아직 카카오가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았었는데 대래 이제는 네이버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좋았던 거는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공업 주식들,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저점을 제가 이렇게 높이면서 단기 추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뚫고 누르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어제 강했죠. 오늘은 조금 조정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 뭐 여러 이슈들 뭐 많이 있었죠. 뭐 근데 일단 급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급반등을 주고 있다. LG전자 오늘 강합니다. 이제 LG전자가 이제 뭐 또 무슨 뭐 지금 오늘 제가 봤던 그 찌라시 뉴스에서는 제가 뭐 신문 같은 건 안 보지만 뭐 간혹가다 보는데 뭐였냐면 그 LG전자가 이 충전기 사업에 뭐 이렇게 좀 많이 투자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저점 찍고 돌아서기 시작했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 역시도 좀 오버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 단기 추세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일단 반등 가능성이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뭐 이건 그냥 뭉개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후유증 과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계속 반등을 좀 줬었는데 상황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는 맥스 13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어놓고. 자,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봤죠? 예, 다 봤습니다. 예. 뭐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종합이 어제 저점을 아직 안 깨기는 했는데 녹록치는 않아 보여요. 예. 오늘 뭐 급격하게 빠질 만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방향성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이 과연 그러면 어떤 장세냐 뭐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뭐 개별 종목들이 뭐 이제는 뭐 움직임이 한번 나오면 막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나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 게임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놀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수익률 게임에 참여해서 수익률 게임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냥 뭐 넉놓고 있다가 시장이 안 좋다 넉놓고 있다가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자, 지금 오늘 그냥 기분도 막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빨리 하느라고 카메라도 안 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녹화가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힘듭니다. 좀 이게 막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힘드네요. 예. 자, 어쨌든 전반적인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렇다 할 만큼 자신 있게 방향성을 예측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 수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그 4월 CPI가 나온다고 하죠. 4월 CPI 결과가 나와야 뭔가 조금 움직임이 방향성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하여튼 좀 힘 빠지는 날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 저도 일이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무실도 좀 옮기려고 계약까지 했는데 이거 계약금 날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골치 아픕니다. 자, 어쨌든 매매 잘 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